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일입니다. 10월 들어 두 번째 날, 어제 국군의 날, 광화문에서 국군의 날 행진이 있었고 아주 멋있는 이벤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정말로 그동안 답답해하던 국민들에게 자신감과 과감한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질 수 있는 어제 국군의 날 행사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역시 이 다리 밑에 흐르는 냇가의 물을 배경으로 해서 한겨레에서 발표한 칼럼 2024년 9월 30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2일이니까 1일 그저께 한겨레 신문에서 발표한 한양대학교 신영전 의과대학 교수님의 칼럼을 오늘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영전 교수님의 한 분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교수님이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과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신영전 한양대 의과대학 교수님의 한겨레 신문에 나온 칼럼을 요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여러분 썸네일에 보시네, 간단합니다. 이번에 의사가 졌다. 이번에 의사가 졌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건 첫 번째, 전공의들의 사직의 공백이 너무 길었다. 전공의들의 사직 공백이 너무 길었다. 쉽게 말하면은 앰뷸런스를 타고 116,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가는데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고, 소위 그 뺑뺑이, 그리고 하루하루 투약을 해야 하는 암 환자들, 그리고 그 외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37번의 의사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고, 그런데 의사들은 얼마 증언에 관한 얘기는 하질 않고, 그래서 정부가 의사들에게 2,000명 증언을 2025년부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연후에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중간이죠. 전공의들이 중간. 밑에 이제 간호원들이 있고, 또 위에는 교수님들이 있고,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전공의들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영전 교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5번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요지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의사는 환자를 두고 떠나서는 안 된다.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두고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국경, 인종을 초월해서 전쟁에서 죽지 않고 부상당하는 사람은 우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의사다. 요 두 가지 정도만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전 교수가 이제 지적한 두 번째는 소수의 극단적 의사가 만든 서사다. 그러니까 소수의 강경파들이 만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개진을 못하고, 그러니까 소수의 의사들이 하는 것에 따라갔다. 예. 그러니까 그 의사 단체가 제가 4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의사협회가 있고, 전공의협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수협회가 있고, 또 병원협회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4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전공의들이죠. 전공의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교수협회, 그 다음에 병원장협회 전부 모여서 한 목소리로 정부의 의견을 개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의견이 하나로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신영전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자체 의견을 집약을 해서 정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의견 집약이 안 된 가운데 몇몇 강경파가 나서서 정부하고 이래 하면서 정부 탓을 한 겁니다. 정부 탓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 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교수협회, 그 다음에 병원장협회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전부 다 그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정부에게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환자를 견민, 그러니까 개 같은 국민이라 그 말입니다. 환자를,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가지고 견민, 개돼지, 조선증이라는 이런 조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의사는, 고약한 의사죠. 의사는 응급실을 돌다 환자가 많이 죽어야 의사의 귀한 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참 이렇게 분노를 산 일도 있었습니다. 아주 참 여기서 얘기를 하기 거북한,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서 뉴스에 나와야 한다. 이건 이제 폐륜적인 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신영전 교수님은 선 후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제지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통감한다, 책임을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칼럼에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영전 교수님이 얘기한 거는 의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성 판사에게 이 여자 제정신인가, 의협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 판사를 향해서 이 여자 제정신인가, 얼마나 이렇게 격화된 아주 그 볼썽사나운 언행입니까? 그리고 진료에 참석한 동료를 블랙리스트로 공개한 의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한참 도를 넘은 것이다. 이거는 의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니까 가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지금 아우성치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환자를 보고 그 귓가에 무슨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 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꿈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환자가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그 간 의사의 신상을 전부 적어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 이런 쉽게 말하면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의사에 대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일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한다. 의대 교수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오늘 칼럼을 쓴다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제 의사들이 국민 앞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의사들이 국민 앞으로 다시 환자 앞으로 되돌아가야만이 그동안 실추된 의사의 명예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칼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도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 그 사과를 했고, 전공의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무슨 결정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만 논의하는 기구를 정부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내세워서 이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2005학년도는 이미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2026년부터서는 이제 의협과 정부가 협상을 해서 의원 수를 늘려간다고 하는 것에 동의가, 원활한 동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돼가고 있는데 정말로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2025년도도 못 박지 말고 논의하자, 이런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수없이 2025학년도는 이미 모든 것이 출발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도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현재 한동훈이의 그 정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이런 아이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아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빌붙어 가지고 있는 몇몇 아이들 있죠. 옛날 운동권 했던 애들 말이죠. 이런 아이들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까이. 저는 7월 15일 날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그날 설명회 있을 적에 한쪽에서 그냥 후드로 패고 그랬잖아요. 자기 경호실장에 비급하는 내가 반대당 말이지, 같은 유튜브를 후드로 패는데 저녁에 9시에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말도 어두르게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느 유튜버지요? 제 지지자는 아니고요. 제 지지자. 여기에서 제가 한동훈이의 정체를 본 겁니다. 나 같으면,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 내가 한동훈이었다면 저를 지지한 사람 맞습니다. 유튜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원치 않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말로 국민 여러분에게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한동훈이가 얼마나 빛이 나요.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어느 유튜버지요? 제 지지자는 아니요. 지가 그 연설하는 입장에 들어가는데 앞에서 경호실장처럼 데리고 들어간 애를 갖다가 말이지, 이런 아이는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인성이 잘못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아일보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머리는 좋은데 사람 됨됨이가 안 된다. 품성이 안 됐다. 품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병철 회장님이 육천 무슨 그 집안에 누구를 데려다 놓으니까 그 애가 머리띠 들고 와서 삼성은 각성하라 하니까 그날 그 다음날 돈 잔뜩 주고 그냥 해고를 해버렸다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신입사원을 뽑을 적에는 관상쟁이를 가운데 놓고 그 사람에게 실력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을 보고 10가지를 물으면 그 사람의 인성이 나온답니다. 그 10가지를 물으면.
예. 그래서 10가지 물은 것 가운데서 뭐 8개는 100% 합격, 7개는 5개, 6개는 이렇게. 이게 5개 미만으로 맞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성적이 필기시험에서 성적이 우수해도 전부 카트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세계 제1의 삼성이 된 것 아닙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긴다고 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겨, 사람은 죽으면 이름 석자 남기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100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정정당당하게 인성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공의들 그리고 여러 의견이 맞질 않아서 나갔던 전공의 의사 선생님들도 오셔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오셔서 본래 모습으로 환자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9월 30일 날 한겨레 신문에 칼럼을 내신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님의 칼럼 글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이번에는 의사가 졌다. 이번에는 의사가 졌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